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남자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유부남의 절규. 다시요. 한국 남자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유부남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에서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애 결혼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5년 동안 글을 썼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면 네이버 메인에 소개되고,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고, 보수적인 사랑관에 대해서 역설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지금 글 쓸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쓰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전하는 연애 결혼 멘토링도 찍고요. 또 이제 더 보편적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보편적 의미에서 연애 결혼 멘토링을 찍는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댓글에서나 뭐나, 야, 너는 왜 남자 여자 편을 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남자한테 불리한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변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자분들의 남성성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자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죠. 여자분도 나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교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말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숙명적으로 갖고 가야 할 문제죠. 왜? 내가 남자니까. 반대로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게 진정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 대해 욕을 하면 그게 분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페미니스트를 욕하는 게 이제 욕한다? 여자가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듯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야 더 사회적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지금은 제가 남자로서, 유부남 5년차 남자로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남성성과 이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전달력이나 설득력이 더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잡을 때 이제 제 팀이랑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짤 거 아닙니까? 야, 연애결혼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화만사성, 이 대한민국의 건강함은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 가정이 뭐냐? 가정의 최소 단위는 여보야, 남편과 아내거든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부부라고 한다면, 이 가정, 남편과 아내를 이어줄 수 있는 건 화학적 사랑, 정신적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비과학적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애초에 아닙니다. 이 국가가 건강하게 되려면 이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회복의 근간을 미시적으로 우리가 탐구해보면 합리적으로 만질 수 없는 영역, 본질적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리즈물로 찍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죠. 야, 뭐부터 시작할까? 나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 그냥 남자가 야동을 보지 말자고 내가 이걸 다시 찍을까? 아니면 뭐 야동이 여자 남자에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찍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례를 듣다가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이거부터 찍자.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화가 났다.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자체를 영상으로 찍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제가 찍게 됐거든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일단 여러분, 남자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남자의 아주 더러운 성욕이에요. 원죄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이제 성적으로 내 몸이 반응해서 발기가 되고 다른 여자가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부러 발기된다, 섹스, 이렇게 낯뜨거운 단어를 일부러 쓰는 겁니다. 추상적이면 무너지거든요. 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니까 무너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단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단어를 일부러 말하는 겁니다. 낯뜨거워도 그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고 귀에 남아야, 마음에 담겨야 넘어지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여자에게 발기가 된다는 겁니다. 발기가 된다는 건 성관계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벌써 20년 전이죠. 15년 전? 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있었냐면 정말 얘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범할 수 없고 아껴주고 싶대요. 그래서 딴 여자랑 소위 말해서 동네에서 야, 쟤 남자랑 잘 수 있어. 이런 여자 막 이런 여자를 수소문해서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랑 성관계를 맺는 애도 봤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가 갖고 있는 성적 본능이라는 게 그렇게 원초적이고 더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역삼이나 그 설릉 쪽에, 강남 역삼이나 설릉 쪽에 오피스텔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회사 빠져나와서 그 도로를 걸으면 그렇게 남자들이 많이 오피스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에 오피스텔에 가서 오피스텔에 있는 그 윤락행위 하는 여성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 주고 성관계하고 섹스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해서, 아니 점심시간에 오피스텔 거리랑 자고 나온다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런 남자 진짜 많대요. 거기서 쇼크를 받았어요. 대박.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자기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애인이 있고 유부남이고 뭐 이걸 다 떠나서 남자들이 그렇게 유흥가를 가는 거예요. 2차 가고, 그러면 2차 가고, 2차가 이제 술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2차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게 이제 술자리에 만난 여성과 이제 나가서 모텔이든 가서 성관계를 갖고, 이걸 2차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든 안 자든, 그러니까 애인이 있든 아내가 있든 상관없이 다른 여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락가 여성들이 왜 딱 보면 율락가 여성 같다 이렇게 느끼냐면, 자기의 생활은 이렇게 몸으로 입습니다. 그 문화, 자기가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얼굴에 입거든요. 몸에 입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 가면, 야, 저 사람 금융권 스마트 인류 엘리트 계층 같은데? 그럼 그 사람 그런 게 있어요. 교수님 보면 맨날 책상에서 연구만 하니까 그 지식을 싼 사람의 특유의 몸의 느낌이 있듯이, 율락가에서 종사하는 여자들이나 몰래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여자분들은 그 느낌이 납니다. 그 남자분, 율락가 매춘하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반적인 성적 매력이 아니라 그 여자분들은 섹스 어필이 굉장히 타고나. 왜? 그거를 계속 개발하니까. 그런 물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남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저는 일단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뭐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다행히 그런 문화권에 안 가봤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영화 같은 걸 보고, 뭐 예를 들어 그 하중우 배우 나온 그 비스티 보이즈 막 이런 영화를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분들은 일반적인 여자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인 여자분, 자기의 애인 또는 아내가 맨날 먹는 건강한 밥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분은 굉장히 자극적인 피자, 굉장히 자극적인 조미료가 가득한 음식 같은 거예요.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해야 하는데 이 여자가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성적 매력이 훨씬 더 크다고 느끼는 겁니다. 한번 그 맛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사례,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다른 여자분이랑 동거하면서, 그러니까 전 동거 반대론자입니다. 동거를 하면서 애인이 있으면서도 마사지샵을 가는 남자분도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여자 사랑하는데 마사지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안마하고 또 거기서 성행위를 하고,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나 진짜 안 가야지. 꼭 금연처럼 이 얘를 진짜 사랑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몸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도 그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는데 안마방 가서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거. 그게 몸이 기억하는 몸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간통죄가 폐지돼 가지고 간통이 유부남이든 유부남이든 간통을 죄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 듣고 진짜? 아니 점심시간에 밥 안 처먹고 오피스텔 가가지고 예약한 다음에 거기서 성행위하고 나온다고?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아, 2차, 아니 뭐 애인이, 그 사람 애인이 있다며. 아니 근데 맨날 술 먹고 여자 끼고 논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문화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자기가 평소 먹을 수 없던 조미료 맛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야동도 야동이고, 야동은 남자들이 야동을 보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야동을 보면 안 되니까 인터넷을 아예 통제하는 거는 그건 좀 미친 짓이죠. 왜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야동을 보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야동을 보면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의 자유를 의거해서 외치는, 그냥 말로 외치는 거랑 실제로 그거를 아예 인터넷 HTTP를 막아버린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이제 논외고. 어린애들은 야동을 볼때 이제 조던 피터슨 그분도 이렇게 왜 야동이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너무 쉽게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가 이제 연봉 점점 높아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옛날에 야동을 보고 쉽게 성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만족을 했듯이 이제 크면 자기가 돈을 좀 쥐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옛날에 야동 쉽게 봤듯이 쉽게 이 돈으로 실제 야동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더 예쁘고 더 섹스 어필 가득한 이 여자를 내가 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자와 섹스를 하는 겁니다. 야동의 본질이 저는 이렇게 어른이 돼서 그렇게 함축되어서 흐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야, 그러면 무슨 영상부터 찍어야 될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야, 무슨 간통을 왜 죄가 아니야? 왜 민사만 돼? 그러면 간통이 죄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혼전순결이나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도덕적인 어떤 명예적인 이런 거밖에 없어요. 법적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간통을 죄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런 한탄스러운 마음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한국 남자들의 성적 문란함에 대한 유부남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자분들 중에 야동 보시는 분 여러분도 다를 바 없어요. 아이돌 섹스 어필하는 아이돌 여자 그룹들 그거 기획사에서 야동 보여주고 걔네들이 처음에 역겹고 무섭고 이래도 점점 그 음란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자니까 이런 얘기하면 분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국 남자들 이 특유의 아니 사랑하는 여자와 여러분 사랑은 자기가 라이크라고 생각하는 그 유욕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제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제가 결혼했잖아요. 유부남 5년 차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 갖지 않는다는 그 의지와 용기가 아니구나. 의지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여자,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성관계 하고 나면 이 여자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나쁜 원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막 여보 떠받들여도 점점 이 여자가 질리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왜? 옛날 처음에는 피자였는데 점점 피자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음식, 야, 이 디저트 대박이네. 그러면 이 여자는 그냥 가끔씩 누리는 어떤 성적 놀이개처럼 얼마나 쓰레기 짓거리입니까?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서부터.
이 한국 남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걸까요?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정신은 뭐냐?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영역이 중요해요.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의 영역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남자들의 근간이 바뀌고, 그 근간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부부관이 바뀌고, 부부관이 바뀌어야 이 사회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회복된다는 주의죠. 그것만 바뀌면 페미니스트 분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어떤 활동을 한다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연적, 뭐랄까요? 그, 자연적 면역력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시초가 야동을 보지 않는 거. 그러면 더 본질은 뭐죠? 야동을 보지 않는 거의 본질은 성적으로 니들이 자위하는 게, 요즘에 미친 성교육자들이 자위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오히려 자위를 해야 욕구가 풀리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한다. 휴지 준비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가 깊어집니다. 또 제가 이제 50분짜리 유부남 바람피는 과정을 찍었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었지만 너무 중구난방이다, 너무 길다, 너무 산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도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영상부터 주제를 카테고리 좁게 잡아서 되도록 짧게 끊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찍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제가 너무 통탄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되나? 왜 이게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않는가? 아니, 유부남 유부녀의 간통이 죄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밖에 남지 않았나?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 그리고 여자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금 분열되고 뭐하고 다 이거요. 부부가 이 가정이 회복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제도적이나 어떤 현실 정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신적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근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 멘토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부남의 절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절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좀 살지 마십시오. 점심시간에 오피스텔 가고 야동도 아니고 이제 아무렇게나 아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을 대로 젖고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딸 있고 아내 있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슴 파인 옷 입고 술집에 절어있는 여자랑 팔짱 끼고 노래 부르고 모텔 몰래 갔다 나오고 그러면서 사회 나와선 정치적 올바름 얘기하면서 진보니 보수니 그렇게 떠드는 그 입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정치적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건 아니죠. 그러나 정치 문제 떠나서 그렇게 가정에서 아빠 노릇하고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를 행사하려면 자기 성기부터 더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따위로 살면서 가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까? 자식한테 올바르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지랄을 떠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지인에게 자기의 신념이 맞다고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적 사고관은요. 저도 그렇게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께 이렇게 깨끗한 척 해도 오늘도 제가 몰래 마사지 받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부패한 원죄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의지적으로 방향을 꺾는 거예요. 나는 거절하겠다고 꺾는 거예요. 꺾는 거.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서 끝까지 저 선, 하나님을 향한 선이라고 하는 저곳을 달려가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책 읽는 사자 이야기가 듣고 싶다. 제가 네이버에서 제 글이 메인에 소개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꼰대입니다. 꼰대. 이 꼰대 봐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여성분들은 공감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도 공감하실 분이 있겠고요. 절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사회적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무신론적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절대적 도덕적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내가 왜 혼전 순결하고 혼후 순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 바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투 사건 터졌을 때 진보에서 다 터진 거 아닙니까? 물론 보수가 없겠습니까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유부남의 절규. 이제 유부남의 절규 시리즈를 해야겠네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소문내 주시고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유튜버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현상들을 제 관점으로 해석하는 채널입니다. 기독교적인 것도 찍고요. 사회적인 것도 찍고요. 정치적인 것도 찍고요. 제 전문 분야인 예술적인 것도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연애 결혼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하시고 보고 싶은 것들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절규가 됐나 모르겠네요. 답답해 죽겠어. 제가 오늘 지랄이란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랄이라고 하지. 여하간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